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디아블로4 확장팩 증오의 군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제가 스케줄이 워낙 많고 바빠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영상도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꼭 해야지. 자, 디아블로4 하면서 그동안 10개도 넘는 시즌 동안 스토리는 진짜 관심밖의 이야기였어요. 오랜만에 디아블로 세계관에 푹 빠져서 시네마틱 영상들과 캐릭터의 대화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부 들으면서 플레이를 해봤던 했습니다. 캠페인이 이렇게 재밌었던 적, 이런 적이 있었던가? 이거 언제였지? 아무튼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한 증오의 군주 후기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파트는요, 어쩔 수 없이 증오의 군주 스토리 스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자, 제가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플레이 전에 미리 알고 싶지 않은 분은 이 파트만 좀 건너뛰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요, 그동안 디아블로4 스토리가 뭔가 핵심 없이 흘러가는 곁가지 느낌이 조금 강했습니다. 이게 익숙한 인물들이 잠깐씩 등장을 하는데 결국 메인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캐릭터잖아요. 이게 성역 전체의 이야기라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서사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증오의 군주는 이 성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가장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본편에서 지지부진 끌고 오던 네이러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잘라내고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시점을 TDL로 옮기면서 이야기를 성역 전체의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동안 제가 수많은 시즌을 거치면서요, 릴리트를 얼마나 잡았는데 아버지인 이 이나리우스는 마지막까지 답답인 것을 보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강해지길 바랬을까요? 이게 릴리트,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 있죠. 이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시즌 초반 열심히 달린다고 시네마틱 안 보고 스토리 그냥 넘기신 분들, 이 증오의 군주만큼은 정말 새로운 캐릭터 만들어서 캠페인 꼭 다시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요, 디아블로 시네마틱은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중간중간 퀘스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시네마틱 빨리 보고 싶어서 퀘스트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디아블로4 본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증오의 군주는요, 확장팩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본편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조금 색다른 감정을 갖게 하는 확장팩의 교과서 같은 스토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편은 확장팩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편으로서의 그 의미를 다해야 하는데 지금 확장팩에 대한 찬사가 오히려 본편의 아쉬움과 대비되어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확장팩에서 추가된 게임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호라드림의 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이게 단순히 아이템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엔드게임 진행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는데요. 디아블로4 모든 시즌이 결국에는요, 재료를 모으고 보스를 반복적으로 잡아서 같은 아이템이지만 조금이라도 높은 숫자를 먹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내 플레이 타임의 의미가 그냥 좋은 아이템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사위를 많이 던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플레이 타임이 많이 쌓일수록 원하는 고점에 서서히 다가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맨바닥에서 주사위만 던지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순간 허무해. 이거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호라드림의 함이 생겨남으로써 아이템을 제작한다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또 좋은 아이템에서 원하는 옵션을 띄우는 방법도 존재하게 됐고요. 아무 의미 없던 흰템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이템 파밍에 완전 다른 루트가 존재했고요. 이것은 플레이 타임이 쌓인 사람일수록 더 좋은 기반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인 시간이 적어도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게 해주는 장치로서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그 고점을 위해서는 많은 노가다와 결국은 운빨에 기대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요. 상당 수준까지는 내가 서서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꾸 제가 또 이 종종 플레이하는 POE2가 또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만큼 완전 자유제작 시스템은 아니지만요, 최소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잡고 아이템을 좁혀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호라드림의 함 시스템 너무너무 칭찬해.
자, 마지막으로 전쟁 계획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디아블로 4를 하다 보면 좀 지치게 되는 순간이 이게 할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할 게 너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좀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지옥 물결 가야 하고 악몽 던전 돌고요. 나락도 가야 되죠. 보스 재료 한번 모으러 갔다가 월드 보스도 한번 잡고, 그러다가 군세도 재료 모으러 한번 가야 되죠. 지하도시 파밍도 또 한번 해보고, 초반에 할 게 없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가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느낌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되는 대로 돌다가 창고 정리하고 끝나는 수순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전쟁 계획은 이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퀘스트처럼 묶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이거 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 보상을 더 줄게,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디아블로 같은 게임에서 반복 콘텐츠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저것 돌아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얼마나 돌아야 할지 목표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전쟁 계획을 통해서 계획표를 세우고요. 그걸 맞춰서 진행하면 추가 보상도 있고요. 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POE2의 매핑이 좀 극단적인 버전의 엔드게임 설계도라면 전쟁 계획은요, 좀 캐주얼하면서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그리고 하드코어 유저들까지도 모두 환영할 만한 시스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확장팩으로 스토리가 몰라보게 진행되었고, 호라드림의 함은 파밍에 유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고요. 전쟁 계획은 반복되는 엔드게임 콘텐츠의 의미를 줬습니다. 자, 매번 리뷰하면서 불만을 적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보람이 있게 블리자드가 뭐가 필요했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잘 준비해서 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블리자드가 지금 신동댕동을 주목하고 있어. 자꾸 내 거 보고 지금 하는 거지. 자, 디아블로 4 떠났던 분들, 시즌마다 지쳐서 그만둔 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증오의 군주는 다시 해볼만 합니다. 특히 릴리트 미워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디아블로 4 오랜만에 다시 켜볼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만에 진짜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역으로 떠나시죠.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동댕동 오늘도 신동댕